현재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여러 종목 선수들이 크게 선전하고 있죠. 특히 양궁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여자 단체전은 올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남자 개인전 김우진은 3연패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성적을 매 올림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뿐만 아니라 이런 선수를 양성하고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선수를 뽑는 양궁협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감독 선임 과정에서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축구협회와의 큰 차이를 보여주며 더 두각을 나타내었는데요. 양궁협회는 무엇을 잘하고 있고 축구협회는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축구협회장 정몽규 회장과 양궁협회장 정의선 회장, 이 두 명의 현대가 사람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정몽규 회장의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정독하고 이 사태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양궁협회는 3가지 선순환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파벌 없고 실력으로 선발, 사교육 금지. 양궁은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기보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전국 1,500여 명의 선수 중 랭킹 100위 안에 들어야 국가대표 선발 자격이 주어지고 100명의 선수들이 총 10번의 대회를 통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어느 조직이든 파벌이 생기기 마련인데 양궁협회는 파벌이 생겨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선수가 특정 코치에게 교육을 받는 사교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을 금지함으로써 파벌 형성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선수들이 공정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궁협회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되면서 심지어 이미 출전하기로 한 선수들까지 다시 선발전에 참여해 새롭게 뽑았는데요. 양궁협회는 현 시점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도록 항상 준비해왔다는 원칙을 코비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지켜온 거죠. 확실한 기준과 비전이 있기에 가능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준한 후원. 현대차그룹의 정몽원 명예회장이 1985년 대한양궁협회 회장에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간 대한민국 양궁에 총 500억 원의 후원과 우수인재 발굴, 첨단 장비 개발과 양궁인 인구 저변 확대까지 기여했습니다. 선수들의 노력에 뒷받침되는 양궁협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심지어 비인기 종목이었던 양궁이 이렇게까지 단단한 종목이 된 비결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 성과에 취해 있지 않고 인터뷰에서 바로 다음 LA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할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성숙하고 단단한 문화가 자리 잡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연이은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셈이죠. 이에 반해 축구협회는 많은 여론과 전문가들에게 아쉬운 평가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 감독 선임 절차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회사나 우리 일상사회에서도 이런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축구협회에서도 보게 되니 더욱 분노를 느낀 것 같습니다. 시스템 부족. 감독을 뽑기 위해 모인 전력강화위원회의 박주희 의원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은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며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내부에서 감독 선임을 위해 같이 활동한 실무자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선임 결과에 당황스럽고 준비한 시간, 에너지, 절차가 한 번에 무너진 것 같다며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축구협회장의 무능력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구협회장과 고위 관계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파악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에세이 축구의 시대는 8월 초에 출간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출간 시기부터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아시안컵에서 황금 세대의 선수들로 아쉬운 경기력과 아쉬운 감독의 능력으로 한 차례 실망감을 주었는데요. 그러다 최근 절차와 기준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난 감독 선임으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신의 에세이를 내며 출간 시기가 한국 축구를 위함보다 자신의 협회장 4선 연임 출마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니냐며 말이 나오고 있죠. 축구의 시대를 정독하며 크게 느낀 점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주변에는 객관적인 시선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그리고 본인도 유리한 면만 취사 선택하여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 많은 문맥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 축구의 주류에서 벗어나 몇 년째 쉬고 있었고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니 미국에서 대표팀 감독도 했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니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두루두루 괜찮은 조건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정몽규 회장은 클린스만이 이미 축구 감독판에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사람을 뽑은 기준도 전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타이고 인맥도 있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니 북중미 월드컵에서 환경적으로 도움받을 기대감에 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절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준 또한 아주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인정한 말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시스템과 기준이 정말 존재했다면 기준과 목표에 부합한 항목들을 가지고 벤투호가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것처럼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지 않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중국이 인구 대비 축구라는 종목에서 국가가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소황제, 중국의 한자년 정책 속에서 길러져 중국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축구가 약한 이유라고 책에 서술했는데요. 물론 이 이유도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한 가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축구에 대해 다각도로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며 심지어 이런 개인주의가 현재 여러 스타 선수들이 있는 한국 대표팀에도 적용이 된다는 시각을 내비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월드컵 유치를 준비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막강한 재정 능력에 당할 도리가 없었다는,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무기력한 면모도 많이 보였는데요. 현재 축구협회장이고 앞으로도 축구협회장의 임무를 더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실패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역량을 개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향후 10년 계획을 세워 단순 재정력을 뛰어넘는 인재, 능력 양성에 힘써보겠다는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미래를 기대하기에도 아쉬운 상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번 올림픽과 국제 스포츠 대회들을 보면서 선수들의 땀과 눈물에 국민들 또한 몰입하고 공감하며 감동하고 영감받고 삶의 원동력을 얻기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예전에는 잘하는 선수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실력 있는 선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선수의 노력이 뒷받침되는 시스템과 지원, 그리고 공정성과 절차, 기준, 비전, 많은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굴러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어른이 솔선수범하며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